지난번에 우리는 외로움의 유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에서 진단한 외로움 유형에 따른 뇌의 작동 방식과 필요한 뇌회로, 복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을 나약한 감정이나 마음의 문제라고 치부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 외로움은 여러분의 의지나 성격 탓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생존해 오면서 무리를 떠나면 죽는다는 강력한 생존 명령을 뇌에 각인시킨 결과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연구는 사회적 고통 이론입니다. 뇌 영상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부당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외로움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뇌가 신체적 고통과 똑같이 받아들이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1인 가구의 외로움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어서 관계를 복원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이 된다 라고 외치는 강력한 생존 경보인 셈입니다. 이 경보를 무시하면 여러분의 뇌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과 보상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도파민 회로 또는 보상 회로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뇌는 도파민 분비가 극도로 불안정해집니다. 외로울수록 뇌는 연결이라는 도파민 보상을 간절히 갈망하게 됩니다. 마치 금단 현상처럼 이 갈망은 충동적인 관계 중독이나 과도한 SNS 탐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관계를 맺으려 할 때는 거절당할까봐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 활성화로 인해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결국 관계를 피하게 되고 보상회로는 더욱 고갈되어 외로움이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4050 연령대는 특히 과거의 관계 경험 때문에 이 도파민 회로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회의론 뒤에는 사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뇌의 방어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DMN 과부하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네트워크를 Default Mode Network, 즉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1인 가구는 이 DMN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기 쉽습니다. DMN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자기 성찰 및 회고입니다. 외로울 때 DMN이 과하게 작동하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또는 앞으로 혼자 살면 어떡하나 같은 되새김은 여러분의 뇌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관계에 대한 수요가 높기에 인간관계에서 도파민 보상을 얻지 못하면 쉽게 좌절합니다. 이때는 관계라는 큰 도박 대신 매일 30분 만에 완수할 수 있는 작은 목표, 예를 들면 방 청소 한 구역 완료나 낯선 레시피 성공 등을 설정하고 성취하세요. 뇌의 BTA는 목표 달성 자체에 보상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승리로 도파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관계를 갈망하는 초조함이 줄어들어 더 여유롭고 건강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지만 멍하니 있을 때 DMN의 반추에 붙잡히기 쉽습니다. 이때는 몰입이 필요한 활동을 찾으세요. 이는 DMN을 잠시 정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손재주가 필요한 목공이나 뜨개질 등의 활동,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게임, 새로운 외국어 학습 등이 좋습니다. 오로지 현재의 활동에만 집중하는 동안 뇌는 과거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며 외로움이 침투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심리적으로 취약하며 뇌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인 HPA 축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면, 식사 활동이 불규칙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폭주합니다. 이때는 심리 상담에 앞서 3대1과 루틴을 반드시 확립해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 기상과 취침을 통한 수면 시간 확보를 통해 뇌를 청소합니다. 다음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여 혈당을 안정화하고 감정 기복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전 중 30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이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생체 시계를 리셋합니다. 몸의 안정이 뇌의 안정을 가져오며 그 위에서만 심리 처방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회적 가면을 유지하느라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와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논리적이지만 내면의 우울은 깊어집니다. 이때는 감정 공유 일지를 통해 이 분리를 극복하세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공간에서 그날 느낀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을 하세요. 오늘은 외로웠다가 아니라 무시당한 것 같아 화가 났는데 그 화 뒤에 깊은 고립감이 느껴졌다 는 식으로 말이죠.
이 과정은 분리된 이성과 감정을 다시 통합하고 정서적 취약성을 스스로 수용하게 돕는 뇌의 자유연상 훈련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내용에서는 외로움 유형별 맞춤형 행동 변화 실천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